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결국 호주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조치가 양국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호주 대사로 부임한 샤오첸이 호주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샤오첸 신임 대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주 호주 중국 대사관은 샤오첸 신임 대사가 지난 26일 호주에 부임한 후에 취임 연설에서 건전한 중국과 호주 관계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이 양국이 역사,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이고 큰 관점에서 상호 존중, 평등, 그리고 상호 이익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샤오첸에 이어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진전시키고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이 주 호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가 각계의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주목되는 건 이런 샤오첸 신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일단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 샤오 대사의 발언이 안보 갈등과 이로 인해 무역 보복 등으로 악화에 이르러인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호의의 제스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호주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이 관영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27일 논평을 통해서 신임 대사의 메시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를 리셋하고 개선하기 위한 친절과 호의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천웅 화동사범대 호주 학센터 교수도 올해는 중국과 호주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 그러면서 이는 올해가 양국의 손상된 관계를 재설정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그동안 호주를 향해서 강공 자세를 펼치던 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비둘기파라고 말할 수 있는 샤오첸 대사를 호주로 새롭게 보는 이유는 한마디로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이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조사와 안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는데 중국은 더 이상 이 호주와의 관계 악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호주와 적극적인 화해를 추구할 대사를 이번에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서 호주가 안보상의 이유로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호주 정부는 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러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면서 곧바로 이 호주산 물품의 수입 규제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보루에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고 소고기, 와인 같은 품목에 관세를 올리는가 하면 밀과 랍스터, 설탕, 구리, 목재 등의 수입도 틀어막았습니다. 호주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이같이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 곧바로 호주가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중국이 이 같은 방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써먹었던 방식이기도 해서 이 중국의 외교 당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호주를 향해서도 당연히 그런 공격적 외교를 단행했던 겁니다. 심지어 관영 환구15의 후시진 편집인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이라면서 능멸할 정도였고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2020년 11월 14개의 반중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강공에 대해서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팔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냉정한 인내로 버티던 호주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는 반격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호주산 건초 수출을 금지했고, 남부 빅토리아주가 맺은 이 중국과 1대1로 협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또 대만과의 통상장관 회담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급소를 친 겁니다. 이런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골리앗 중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무역보복은 엉뚱하게 번져갔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그 피해를 호주가 본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중국이 뒤집었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되니까 당장 중국 내에서 질 좋은 석탄에 대한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고스란히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는 또 전력난으로 연결되면서 추운 겨울 정전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호주는 석탄의 수출처 다변화에 들어가면서 별 피해를 보지 않았고, 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구리는 일본과 유럽으로, 면화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 수출로를 틀면서 정작 호주에게는 중국의 무역보복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드디어 완전히 자세를 바꿔서 본격적인 대중국 전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커스 동맹 결성, 그리고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쿼드 강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보복이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 퍼즐이 완성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과 강경한 외교 자세가 오히려 중국에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서 1차적으로 호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와 관계가 더 악화되면 될수록 중국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특히 중국이 호주를 뿔나게 한다 그러면 자칫 중국으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철광석의 수입마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동안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의 외항에 묶여있던 석탄의 수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석탄의 수입도 재개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지난해 6월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 양국 갈등의 원인을 호주가 제공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을 파트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협으로 볼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화해하고 싶으면 호주가 먼저 발벗고 나서라,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중국이 지난해 10월을 지나면서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동안 늑대전사 외교의 대표로 호주 공격에 선봉했었던 청징의 대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주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당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도 중국 대사의 교체가 확정된 지난해 10월 28일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가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 지난 21일 사임했다라고 밝혀서 이 호주 대사의 경질이 양국 관계 악화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비둘기파 대사를 호주에 보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샤오첸 대사의 부임이 비록 미묘하긴 하지만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를 벗어난 전술적 변화를 중국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호주의 로이 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리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도 샤오첸 대사가 부임해서 유화 정책을 펼친다 해도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고 호주는 다양한 전선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제임스 로렌슨 호주 중국관계연구소 소장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호주의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호전적인 접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호주는 특히 5월에 연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호주인들의 대부분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과 유화책을 펼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주가 이미 중국의 본심을 다 읽어버렸다는 점입니다.
호주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중국의 책략이 일거에 다 드러나면서 이 호주가 중국과 다시 친선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호주는 이미 2017년 말부터 호주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외국 간섭 금지법을 입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는 2018년 접어들면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호주에 대한 지배 야욕을 호주가 눈치챘고 그 중국의 속내까지 다 읽어버린 겁니다. 이런 호주 정부 당국의 태도가 결국 미국과 동맹 강화로 나타났고 아세안과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에 대응하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물론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서방국 중에서 호주를 제일 약한 고리로 여기고 한동안 다각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의 반중국 외교 행보는 중국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 호주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예견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제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총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호주 석탄에 대한 중요도는 수입 중단 이후로 더 커졌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호주가 갑의 위치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호주는 여유를 가지고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호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어설픈 무역 보복이 호주로 하여금 정신 무장도 강화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호주 침투에 대한 경계심도 갖게 만들었으며 호주의 자강을 이끌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호주 중국 대사의 전격 교체와 비둘기파 대사의 부임은 이 중국식 전랑 외교의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중국식 막무가내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결국 호주는 자유세계 진영에 중국이라는 종이 호랑이를 다루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준 교과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